오늘은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에서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지원해야지만이 100%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학교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입시 시즌 때 제가 고려대 학업 우수형의 의예과가 그 전년도에 이제 항상 15대1, 16대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6배수가 뽑으니까, 그리고 1단계만 뽑히면은 그때 이제 뭐 면접 응시율, 수능 최저 충족률, 그 다음에 충원율 고려면 100%, 2년 연속 100% 합격을 했거든요. 고대 학업 우수형 의예과에 올해는 6배수가 되니까 여기 한번 지원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대 학업 우수형에 대거 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원망 섞이는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랬죠. 그래서 15대1이었던 경쟁률이 작년에 29.5대1인가 29.7대1까지 올라갔었죠. 하지만 그래도 1단계 6배수가 됐지만 1단계 6배수에 뽑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쟁률이 고대 같은 경우는 1.59대1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5배수에서 6배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1.59대1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이 참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이 들어감으로 해서 내신에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1.0등급대인 학생들도 진로 선택 과목을 넣으니까 1.2대가 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고대 학교 추천 전형 의예과를 넣어야 돼, 고대 학업 우수형 의예과를 넣어야 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학과, 뭐 공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상경계열 이런 데에서도 이제 과연 어디까지 내가 내신을 지원해야지 고대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에서 경쟁력을 가질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래서 오늘은 좀 학교 추천 전형 위주로 해서 조금은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고대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것을 갖다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면은, 자, 합격자의 91.6%가 일반고 학생인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8.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학교 추천 전형의 한 8%, 8.4%에 있는 끝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91.6%는 일반고다. 이걸 갖다 잘 한번 기억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하면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가 80이 들어가고 서류평가 2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과 성적의 편차와 그 다음에 이제 면접 편차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면접이 아니죠. 서류평가 20%의 편차는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면은 1.36등급일 때 79.68이에요. 2.0등급일 때 78.4예요. 그래서 2.5등급일 땐 77.2예요. 이게 그래서 비교과가 좋으면 2등급과 2.5등급 구간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맨 처음에 고려대학교가 교과 80 서류평가 20을 갖다 발표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갖고 1년 몇 개월 전에 제 유튜브 보시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제가 그대로 분석했던 표예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됐죠? 고대학교 추천 전형 보면 다 2등급과 이렇게 2.5등급, 어떤 때는 일부 2.6등급도 있었지만 대부분 2등급 넘어가는 데에서 대부분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한 대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서류평가 20이 들어오면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도요, 올 1등급이 100점이에요. 근데 올 2등급이 94점이에요. 6점 차이잖아요. 1단계에서 이거 갖고 5배수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2단계는 어떻게 되냐? 1단계 성적이 60점이 되니까 6점이 60% 되면 6점 곱하기 0.6이 되니까 3.6점이 되잖아요. 근데 면접평가가 40점이죠. 근데 면접평가 40점이 A 플러스를 맞으면 40이고요. A 제로를 맞으면 36이고요. A 마이너스를 맞으면 32예요. 극한 점수 차이가 4점 차이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맞으면 어떻게 된다? 4점 차이가 되니까 2등급이 1등급을 갖다 이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도 고대 같은 경우도 서류평가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지만 이 20%의 영향력이 전부 다 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 기억을 하시면 의예과에서 1.0대인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한 1.2대가 나오니까 고민이 되죠. 1.3이 나와서 고민이 되죠. 이걸 내가 집어넣어야 돼 말아야 돼? 왜? 50%까지 1.16이었고 70%까지 1.20이었어. 내가 내신이 거의 70% 바깥에 있는데 그럼 내가 고대 의대를 갖다 지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시잖아요. 2021년도에는 진로 선택 과목 내신 성적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죠. 그때도 50% 컷은 1.14였고 70% 컷은 1.3대였어요.
여기 보세요. 고대가 발표한 자료니까. 근데 작년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갔죠. 근데 평균이 1.14에서 1.16으로 약간 낮아졌고요. 최저 내신도 어느 정도에서 1.3대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어떻다?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럼 뭐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 되니 내신이 낮았으니까 또 높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내신보단 서류 편차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연대 추천형에 의예과 22명 모집에 5배수인데 이게 1.05가 최저였잖아요. 거의. 그러면 1.05까지 110명이 있고 1.1까지 220명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대는 4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카톨릭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작년에 과탐2였는데 10명 모집에 1.06인 학생이 예비 40번이었어요. 그럼 1.06까지 과탐2를 포함한 4보를 마친 명이 5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고대학교 추천 전형이 30명보다 더 많잖아요. 고대학교 추천 작년에 어떻죠? 30명 모집에 684명 지원했는데 4보를 마친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189명이었어요. 30명 모집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서류평가 20% 영향력이 없어. 그럼 뭘로 뽑아야겠죠? 내에서 189명이나 수능 최저를 충족했는데 고대학교 추천 전형은 일괄합산이잖아요. 뭐 1단계 5배수, 6배수 뽑는 게 없잖아요. 내신으로 자르면 어디에서 끝나야죠? 당연히 여기서 보듯이 이걸로 본다고 하면 1.03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죠? 50%가 1.16이고 70%가 1.20이고 최저가 1.3이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데 189명이나 수능 최저를 맞췄는데 비교과에 대한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2대가 나왔던 1.3등급 대 1.4가 넘어가지 않고 1.2등급 대나 1.3등급 초중반 정도까지 나왔으면 비교과에 자신 있다. 그런 고대학교 추천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대학교 추천 전형은 다 일반고잖아요. 일반고. 1.3등급이 나온 학생들이 물론 아까 8%, 9%가 있지만 거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없겠죠. 의대에서. 1.2, 전국 단위 자사고도 1.8, 1.9 등급이 전국 전교 1등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1.2다, 1.3이다 이거에 위축되지 마시고 나의 비교과가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주변에서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1.2등급 대 1.3등급인 초반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대학교 추천 전형의 의예과를 지원하셔도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한번 경영학과를 볼게요. 경영학과 이제 80명이죠. 근데 학교 추천을 받는 4%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근데 이 학생들 중에서 당연히 인문계에서 경영학과는 어떨까요? 인문계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요? 서울대는 경제학과 넣고 소비자학과 넣고 이런다 하더라도 고대만큼은 어딜 넣죠? 경영을 넣죠. 고대만큼은 인원도 뽑고 나으르니까 고대만큼은 소신 지원할래.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고대를 갖다 지원하죠. 근데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4% 컷은 얼마일까요? 4%까지 뽑힌 애들은 학생들은 1.6에서 1.8. 근데 난 의대 가려고 하니까 나 고대 의대 안 날래. 이런 애들이 이제 2월 되겠죠. 이런다 하더라도 2월 되면 2.0까지는 갈 수 있겠죠. 학교당 뭐 문이과 합쳐서 4%니까. 근데 어쨌든 요 정도이겠지만은 어디면 4%의 추천을 받는 학생들은 다 내신이 1.2등급 대 1.3등급 대 이런 학생들 아닐까요? 고대 경영을 가는 학생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평균은 1.5래요. 그죠? 고대가 발표한. 그 다음에 50%가 얼마냐면 1.59고 70%가 1.7이래요. 고대 경영인데. 고대 경영은 인문계열 최상위권이니까 1.2등급, 1.3등급 이런 학생들일 텐데 50%가 1.5고 70%가 1.7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서류평가 20%의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고대가 발표한 자료죠. 그죠? 저 네모난 박스의 하단 부위가 분홍색 박스의 하단 부위가 네모난 박스 하단 부위 25%, 그 다음에 박스 상단 부위가 75%고 어디까지 돼? 1.1까지 됐잖아요. 1.1은 물론 특목고 자사고일 수 있죠. 아까 8.8%가 들어왔으니까 평균이 1.50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갖고는 저게 대부분 1.4 언더인 학생들이 대부분 다 고대 경영을 갖다 추천받아서 대부분 넣었을 것 같은데 인문계 최상위권 학생들이니까. 근데 분포로 본다고 한다면 상위 8점 하위 8점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2등급 때까지 뽑혔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고대 경영대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응시율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얼마죠? 44%였고요.
올해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수능 최저 충전율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충원율은 163점. 충원율이 항상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서울대 되고 연대 되고 고대 되면 이제 다 빠져나갈 테니까. 학교 추천 전형의 이 경영학과의 실질 경쟁률은 9.1배수일 때, 그 다음에 이제 44%의 수능 최저 충족률,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이 163.8분 2.638이면 1.49대 1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올해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 충족이 높아질 되겠죠. 그래도 2대 1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 비교과에 자신 있으면 일반고는 어디까지 넣어라? 1.8등급. 야, 이게 학교 추천 전형 되겠어? 나 학업부 수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학교 추천 전형의 장점은 뭐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고 학생들끼리 붙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고는 1.8등급, 특목고 자석은 2.1등급까지 있었잖아요. 그럼 특목고 자석은 2.1 넣으세요. 내신보다는 비교과의 영향이 이만큼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목고 자석의 그 학생부를 갖고 있으면 어떻죠?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보다 비교과가 좋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 특목고 자사고 학생은 2.1등급이어도 오히려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부 수용 저는 둘 다 이렇게 지원해 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이제 어문계열. 어문계열은 수능 최저 충전율이 가장 낮아요. 어문계열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문계열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수능 최저 충전이 낮죠. 그래도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 40% 이상은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40% 이상은 안 나온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걸 보세요. 서강대 학생부 교과 3학력 탐구원의 경우, 교과잖아요. 3학력 탐구원을 마쳤어. 경우 어문계열 70% 컷이 얼마였냐면 세 개의 학과가 보면 1.78에서 1.91등급까지였어요. 어문계열의 교과는 낮죠. 1.78에서 1.9, 온리 교과만 뽑는데 1.78에서 1.91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문계열은 낮더라. 이거 생각, 어문계열 보시면 이제 문과대학이잖아요. 합격자평 1.81인 거고, 저 박스를 보시면 어떻게 되죠? 25%가 1.4대부터 해갖고 75% 것은 1.9대죠. 평균은 1.81인 거고, 최저가 어디까지 가죠? 거의 2.6까지 갔죠. 문과대학. 그죠? 그 다음에 문과대학의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이 30.4%, 문과대학이 주로 어문계열이니까, 그 다음에 충원율이 81.6%였죠. 그러면 이제 한과 볼까요? 중어중문과 한번 볼까요? 중어중문과 12명인데, 충원율이 또 100%였어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얼마죠? 8.33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충전율이 30.4%에 충원율 100%니까 2.0으로 나눠주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가 됐다? 1.26대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역시 높아진다 하더라도 저는 올해 무슨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1.5대 1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비교과에 자신 있으면 저는 일반고는 작년도 데이터를 보더라도 일반고 2.2등까지 2.1이나 2.2등까지는 전 지원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목고 자사고는 보셨잖아요. 아까 거의 2.6등급까지 있는 거.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는 2.5등급까지 지원해라. 저는 이렇게 어문계열 같은 게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도 이렇게 지원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학업부 수용은 어떨까요? 이거 좀 낫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도 이런 거에 있어갖고 이미 지금은 대부분 다 추천을 받았을 테니까 저는 추천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러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여기까지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있는 화공생명공학부 볼까요? 19명이죠. 근데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되게 높고, 계적도 보시면요. 고려대 계열적합평도 보면은 자연계열에 인기 있는 학과는 계속 충원율이 거의 500% 가까이, 400~500%가 나와요. 왜냐면 인기학과니까, 인기학과라는 얘기는 그만큼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온다는 얘기죠. 우수한 학생들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서울대도 붙고, 카이스트도 붙고, 포항대도 붙고, 막 붙겠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인기학과인 관계로 충원율이 거의 19명, 53명으로 279%였죠. 또 2022 입시에서 50% 것이 1.41이었고 70% 것이 1.52였어요. 2021 입시에서는 70%가 1.42였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공과대학을 보면은 합격자 평균은 1.52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5% 것은 1.3대였고, 70% 것은 1.6대 정도 갔죠. 그 다음에 끝은 어디까지 있죠? 한 2.1까지 있죠. 2.1까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과대학의 수능 최저 충전율은 52.4%였죠. 그 다음에 충원율이 얼마였죠? 215.2%였죠. 평균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화학공생명공학부의 실질 경쟁이 14.05대 1이었는데, 자, 충원율이 얼마죠?
52.4%.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충전율이 52.4%, 그 다음에 충원율이 279%, 3.79로 나눠지면 실질 경쟁이 1.94대 1밖에 안 됐다. 올해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3합칠까지 어디까지 갈까? 저는 2점 그래도 5대1 넘어간다고는 보지 않아요. 2.5대 미만일 거다.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근데 특목고 자연계열의 특목고 자사 2.1등급이 화생공 들까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자사고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고에서 저는 1.7등급 때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그 전국 단위 자사고는 2.1등급 이러면 다 의대를 갈 테니까 아마 지역 자사고에 저렇게 2.1등급인 학생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전 1.7등급, 1.5, 1.4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90%까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고의 1.7등급 때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좀 비인기학과 선호를 덜하는 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어디까지 갈까를 한번 보실까요? 20명 뽑죠. 그 다음에 건축사회환경공학의 수능 최저 충전율이 올해 어떻게 될까? 올해 이제 3합 6에서 3합 7 정도 되죠. 근데 이건 저는 공과대학 평균의 작년 수준이 그냥 50%대 초반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완화된다 하더라도 사실 공과대학의 평균 중에서 건축사회환경공학의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비인기학과니까 덜 우수한 학생들이 덜 오겠죠.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 충전율이 조금 더 낮겠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학과는 더 높았을 거고 이렇게 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 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이 3합 6에서 3합 7 됐어. 그래서 그 정도가 평균 정도 인진 수준이 5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2022 입시에서 50%까지 1.77이었고 70%가 1.83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과대학 평균이 얼마냐면 내신 70에서 80% 정도, 80%대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사회환경고의 50%, 내신이 50% 1.77인 게 공과대학 평균의 70% 정도의 수준의 내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건축사회환경공학이나 이런 데는 내신이 더 낮다라는 얘기죠. 근데 2021 입시의 경우도 70%까지 얼마였다? 1.98등급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높아진 것은 인원이 예전부터 이제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작년 같은 게 경쟁률이 되게 높아졌으니까 다들 이렇게 1.98등급 정도 됐었죠. 그래서 1.98에서 1.83이 됐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공과대학이 얼마다? 합격자 평균이 1.52였다. 그 다음에,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이 비율이 52.4%였다. 충원율이 215.2%였다. 여기서 근데 건축사회환경공학부의 충원율은 오히려 95%. 그러니까 아주 인기 있는 학과가 오히려 더 많고 비인기 학과는 충원율이 아주 높지는 않았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산술적으로 14.4대 1에서 수능 최저 충전율. 이거 52.4%가 완화가 된다 해도 저는 이것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충원율 95%니까 1.95다. 그래서 3.86이지만 공대에서 수능 최저 충전이 낮을 것이기 아마 3대1 정도 됐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완화되면 이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과에 자신 있으면 저는 일반고 2.1등급까지로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라.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비교과에 자신 있다? 그런 일반고 2.1등급까지는 제가 볼 때 지원해도 저는 충분히 건축사회환경공학이나 이런 데 합격을 한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건축이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밀죠.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역자사고 3.3등급인 학생을 합격을 시킨 적도 있고 일반고 2.95등급도 건축을 합격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은 학교 추천 전형은 아니죠. 근데 그 학업 우수형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붙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학교 추천 전형의 내신이 절대적일 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신보다는 오히려 비교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지원 전력을 짜시면 학교 추천 전형에 일반고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기 때문에 그죠? 아까도 보시면 90% 이상이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학업 우수형보다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을 학교 추천 전략을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